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밥초입니다. 12월 31일 2022년 마지막 날 밥초이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요, 정부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봐라 이건데요. 항상 정부는 돈을 집행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어디를 보냐면 산업통상자원부 쪽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한 해 동안 어떤 업무, 물론 중간에 변동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틀을 만들어 놔서 일종의 회사의 사업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돈을 쓰는 곳은 국가 정책을 이끌어가는 데는 이렇게 정부가 주도해서 가져가는 데는 이제 그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 이제 많이 하고, 물론 다른 데도 많이 있죠. 뭐 과기부도 있고 여러 군데 있고 그렇지만 뭐 다들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그런 어떤 정부 기관의 어떤 그런 업무 추진 계획을 좀 한번 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 앞으로 쇠퇴하는 그런 업종들, 이런 업종들을 어떤 식으로 대체를 해서 키울 건지, 이런 것들이 어떤 스토리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이제 새해가 다가오니까 하나의 사업 계획을 보면, 회사의 사업 계획을 보면 어떤 걸 할지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부의 주요 업무 계획을 보면 앞으로 정부가 어디 쪽에 투자를 하고 어디 거는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좀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강의 주제로 좀 잡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당장 이걸 내가 투자를 할 게 아닌데 왜 이거를 보라고 그러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아니, 정부에서 얘기를 하지 않는, 정부에서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업종, 사양길이죠. 사양산업에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피해서 투자를 한다면, 그래도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강의를 한번 좀 잡아봤습니다. 뭐 솔직히 오늘은 뭐 이게 주 메인 강의거든요. 메인 강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찾아보시면 쉽게 좀 또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여기서 덧붙여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12월 30일 마지막 날 미 증시는 마찬가지로 하락을 했죠. 좀 하락을 하다가 밑꼬리를 달고 좀 올라온 형국인데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좋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는요, 뭐, 차트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다우지수 60선도 올라가고 있고 아주 괜찮아요. 흐름이 나쁘지 않죠. 나스닥도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긴 한데 여기에서 이제 올려주느냐. 지금 아직까지는 60선이 이렇게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만 더 올려준다면 그래도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일단은 돌려줘야 돼요, 시장은. 다우지수나 나스닥이 시장이.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언론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쵸? 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언론인데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언론에서 좋다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경기 침체다, 어쩐다. 그래서, 자금은 있는데 증시가 아주 뭐 나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 누가 투자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쵸? 또 마찬가지,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막 경기가 안 좋다, 부동산 더 내려올 것 같다. 누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못 삽니다. 절대로 못 사요. 그쵸? 특히나 뭐 소액이 아닌 큰 부동산. 그러니까 이 언론이라는 게, 그냥 갖다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언론에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언론은 솔직히 믿으면 안 되는데, 언론이 어떤 식으로 얘기가 이제
조금 조금씩 바뀔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요. 예. 자, 일단은 뭐 우리나라 증시, 자, 뭐 미국이나 나스닥도 뭐 파월 의장도 뭐 지금 뭐 솔직히 저는 뭐 그렇게 이제 돈 있는 사람,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제 뭐 내피셜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내내 내려왔습니다. 1년 내내. 예, 그쵸. 1년 내내 내려왔고요. 이 시장을 그래서 지금 공매도만, 좋다 하고 지금 공매도만 아주 좋은 상황에서, 예, 이렇게 1년 내내 내려왔는데, 지금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시장이 뭐 좋은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뭐 또, 예, 그래도 뭐 조금 최근에 이제 바이오주들이 조금 그래도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것도, 예, 별로고 올해 한 해는 정말로 뭐 거의 뭐 코스닥은 고점 대비 저점, 예, 약 한 37%, 예, 아마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예. 뭐 우리나라만 유별나게 이래요, 여러분들. 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그 금투세나 또 대주주 요건이 그냥 통과가 되었으면 말일날 뭐 27일, 28일 이런 대주주 요건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예, 없었을 건데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근데 국회의원들도 뭐 본인들은 그걸 잘 몰라요, 실질적으로. 예, 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공부하는 시간에 투자한 만큼 수익에 비례한다라는 강의 주제로 지난주에 얘기를 했지만, 예,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주식을 실질적으로 해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걸 아시겠지만은 그걸 안 해본 사람들은 불로소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불로소득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시간에 투자한 만큼 비례한다. 수익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하는 건데 이걸 불로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 엄청 힘들잖아요. 그쵸? 예, 전쟁터보다 더 힘든 곳에서 살아남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말로 공부밖에 답이 없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도, 예, 이런 공부에 관련된, 예, 강의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정말 살아남으려면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누군가에 대한 대가를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이렇게, 어떤 종목을 줘서, 예, 예전에 제가 글을 하나 제 모니터 앞에 이렇게 글이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어제 제가 글을 하나 써놓은 게 있어요. 어떤 글을 써놨냐면, 자, 2022년 어려운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여기다 적어드렸는데요. 항상 모니터 앞에 있으면서 이렇게 대응을 했었어요. 예, 근데 올해 이제 10월달, 12월달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연초라기보다 그냥 상반기에 수익이 많이 나 있던 거를 10월달, 12월달에 좀 손실이 좀 났었어요. 뭐 그래도 올해 수익이긴 한데, 뭐 좀 까먹었죠. 10월달, 12월달에. 근데, 왜 이랬을까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결국은 제 모니터 앞에 붙여져 있는 이걸 안 지킨 거예요. 자, 저는 항상 매매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자, 매수 전에 어디가 지지고 어디가 저항인지를 꼭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정보나 뉴스가 있으면, 예, 차트를 확인 후에 대응을 하거든요. 어떤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더 올라갈 건지, 고점에서 뉴스가 나온 건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대응을 하고요. 예, 또,
누군가, 제가 항상 얘기하죠. 나한테 오는 종목은요, 누군가가 왜 줬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문자라든지 이런 종목들 막 오잖아요. 그런 거는 쓰레기다 생각하시고 절대로 매수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장이 상승장인지 아니면 하락장인지, 하락장이면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수익도 짧게 대응하시고 손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나머지는 항상 얘기했던 욕심은 탐욕이다. 예, 욕심을 줄여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자. 그 다음에 손절을 잘하는 사람이 수익도 잘 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안 지켰더라고요. 제가 10월달, 12월달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랬나. 예.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매매 방법이라든지 원칙을 좀 세워가지고 했으면, 예, 좋겠다라는, 그리고 잘 보이는 데다가 딱 이렇게 크게 해서 안 되면 저기 플랜카드라도 해가지고 붙여 놓으세요. 그러면, 예, 아니면 하나씩 딱 A4 용지에다가 크게 해가지고, 예, 해서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3년도 개묘년, 검은 토끼라고 해요. 제가 토끼띠인데요. 이제 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저도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은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자리가 좋아진다. 그냥, 저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약간의 상승장보다는 행보장이 더 좋다. 행보장. 이런 장이 더 좋다. 거기에서 수익이 더 잘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락장은 다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그런 데서는 수익이 잘 나게끔 열심히 어떤 공부를 하면서 좀 데이터를 좀 압축을 해가지고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모의 투자가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투자를 조금씩 하고 있고 이제 성과가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 저 나름대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매매 방법을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자, 제가 이거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예, 저기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아마 저기 이런 부처별로 이런 업무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예, 또 과기부라든지 뭐 여러 이런 부서들마다 다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쪽에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런 산업통상자원부 쪽에 거를 좀 이렇게 해왔거든요. 뽑아왔으니까. 이거는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저기 보실 분들은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꼭 한번 보세요.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서 쭉 이렇게 한번 내려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올해 업무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쭉쭉쭉 있습니다. 근데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렇게 끌고 가겠다. 방위 산업도 이렇게 끌고 갈 거고, 원전 쪽이라든지 이런 쪽도 끌고 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냥 아주 간단한 거 하나만 제가 11페이지였던가요? 하나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예, 저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있네요. 기업들은 앞으로 바뀔 시장 환경에 따라 이렇게 달라져요. 제가 얼핏 지나가는 뉴스로 LG그룹에서 이제 전선을 만들죠. 전선을 만드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동그란 구리 전선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보다는 앞으로 시장에서 돈이 어떻게 보면 이익이 고부가가치가 있는 전기 자동차 꺾이는 이렇게 배선 있죠. 이거를 더
많이 밀겠대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자 2차전지 쪽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는데 자 여기 디스플레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차트를 하나 먼저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예전에 제가 제 강의를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거예요. 자, LG 디스플레이는 이거는 체질 개선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걸 벗어날 수 없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회원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길래 수익 실현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이 회사는 체질 개선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 LG 디스플레이는 네, 저번에 LG전자가 휴대폰 사업을 벌이듯이 가감하게 결단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 중국이 엄청나게 쫓아왔잖아요. 예, 중국이 엄청나게 디스플레이 쪽 쫓아왔기 때문에 이걸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바꿔야 돼요. 돈이 들더라도 바꿔야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보시면 중국의 디스플레이 쪽은 중국 추격이 아주 심화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 쪽을 시장을 선점해서 패권을 장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초격차가 되어 있는 8세대 512 시설 투자를 착수를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기존 기술 대비 생산량이 2배가 나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은 어떤 표준화를 만들어 버리면 훨씬 더 기술 선점을 하면 미래 패권을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장에 이걸 투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앞으로 정부는 이렇게 끌고 가니까 이런 그냥 일반 디스플레이를 하는 업체들은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쪽을 투자를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좀 일단은 보시고 나중에 앞으로 이런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쪽 뉴스가 나오고 그러면 이런 쪽으로 앞으로 이제 가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쭉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철강이라든지 조선 어떤 쪽으로 이렇게 쭉쭉 움직이고 있다. 예,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요. 전기차만 엄청나게 생산을 하고 있죠. 그쵸? 여러분들 보시면, 충전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해요. 충전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 충전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이 충전 인프라 쪽이 상당히 많이 이슈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얼핏 몰랐어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전기 충전소가 있길래 한번 서서 딱 이렇게 아파트에 딱 있길래 봤어요. 그랬더니, 물론 여기에다가 주차를 하면 안 되죠, 일반 차량이.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면 안 되고, 또, 전기차 충전소 구역에, 이 충전하는 차량이 1시간 이상 또 주차를 하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차들도 와서 충전을 해야 되니까. 이 1시간 이상 충전을 하고 방치를 해버리면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충전 인프라 쪽이 상당히 문제가 되겠구나. 저희 아파트에도 지금 딱 2대밖에 없거든요. 전기차는 한 10몇 대 보이는데 충전 인프라가 딱 2대밖에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분명히 어떤 인프라가 분명히 갖춰줘야 된다. 아파트마다. 근데 이거를 다 이렇게 갈수록 이 전기차 화재도 많이 나서 충전도 겨울에 이렇게, 또 충전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렇대요. 제가 듣기로는, 요즘 최근에 한파가 있다 보니까, 전기차, 전기 택시가 2시간 반인가 밖에 운영을 못 한대요, 2시간. 3시간도 채 운영을 못 하고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힘들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아파트 주차장에 이렇게 다 해가지고 1대1로 주차장을 이렇게 다 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전기차가 예를 들어서 많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막 이제 그 아파트의 전기차가 10%, 20%, 30%뭐 이렇게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걸로 끝날까요, 여러분들? 이 유선 충전소로. 그러면 앞으로는 분명히 저는 이 시장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선 시장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예. 이렇게 있으면 1대1로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로 딱 해가지고 아무 차나 와서 전기차면 이렇게 충전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고요. 차 되면 전기차 해가 충전해라 라고 딱 그것만 하게 되면 자동으로 충전하고, 이게 없는 거는 만약에 충전을 안 해, 일반 차들도 주차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분명히 이런 시스템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전기차 시장이 가면 갈수록 활성화가 된다면, 예, 그래서 저는 아파트도 이렇게 전기차나 무선으로 바닥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예, 바닥에 들어가서, 그러면 전기차에도 어떤 무선으로 할 수 있는 차폐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응이 돼야 되겠죠. 예, 근데 분명히 저는 이 시장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아파트 주차장이 엄청나게, 예, 이렇게 한계가 있거든요. 무조건 그 유선으로 할 수 있는 충전소가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더 미래로 가면 갈수록 그런 시장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쭉쭉쭉 한번 보시면 좋아요. 충전 시장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저는 더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쭉 해서 한번 제가 오늘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산업통상자원부 것만이 아니라 다른 과기부라든지 뭐 이런 또 한번 다 읽어보세요. 한번 해가지고 시간 되시면 찾아가지고 읽어보시면 얼마든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분명히, 예, 사업 계획을 알고 있으면, 예, 분명히 사업하는데 어떻게 실행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업무 추진을 할 건지 알고 있으면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건설 교통부 것도, 건설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건설부 쪽 것도 한번 좀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예, 자, 뭐 일단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예전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60선이 돌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 시장이 밀어버렸잖아요. 그쵸? 야, 이제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 기억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강의에 이런 어떤 팁들이 다 녹아 있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오랫동안 하락하던 주가가 바닥에서 이렇게 21선을 올라타고 60선을 이렇게 올라타는, 예, 60선 또는 120선에서 저항을 받으면 어디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 형국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물론 이게 이제 다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전제하죠. 만약에 여기 이탈하면 안 돼요.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탈하면 짧게 손절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예전에 이런 하나의 팁입니다. 뭐 이게 지금 지수지만, 예, 종목에도 맞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두 가지예요. 올라가다가 60선 또는 120선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60선 또는 20선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밀리잖아요. 밀리면 60선까지 이탈을 하죠. 그러면 어디까지 보시냐면요. 예. 자, 21선을 하락하던 주가가 21선을 돌파한 날의 저점 근처까지 온다. 예. 그래서, 예. 저는 원래 이거를 여기까지 봤어요. 요 라인까지 봤는데, 예. 여기까지 봤어요. 그래서, 요 밑에 거 지워볼게요. 예. 원래는, 제가, 어느 정도 왔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올라가길래, 그래, 괜찮구나 했는데, 예, 결국은 이제
그 배당 28일 나고 29일 날 배당 때문에 배당으로 인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 지지 라인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만큼. 예, 근데 이렇게까지 하락을 해버렸어요. 일단은 뭐 지켜봐야죠. 그죠? 예. 자, 일단 여러분들도 요것도 이제 하나의 팁이다. 예, 팁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하나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 하나의 나중에 종목에도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냥 이렇게 60선 이렇게 지지를 받고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면 여기 맥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어떻게 보면 지금 해외 증시의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요 구간이 지금 아주 중요한 60선이에요. 아주 중요한 60선이다. 예. 여기가 이탈하면 조금 더 골치 아파지기 시작한다. 예. 다우지수는 이미 나스닥은 밀렸으니까. 예. 나스닥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죠. 뭘 중요하게 봐라? 예. 계속 얘기를 했죠. 예. 나스닥은 애플을 잘 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애플 여기 밀렸다가 지금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 상당히 지금 껄끄러운 자리거든요. 예, 껄끄러운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오늘 제가 이거는 카페에다가 글을, 저기 산업통상자원부권 올려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여러분들만의 원칙, 좀 세워가지고, 어떤, 변하지 않는 그런 수익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모든 사람들이 수익을 꾸준히 날 수 있게끔 오늘 한 번 딱 해서 와 수익이 났다 이게 아니라 로또가 아니라 꾸준하게 예,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우리 그 카페 회원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원칙 기본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원칙 욕심 좀만 줄이시고요. 그러면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홍보하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023년 설 명절 선물 세트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설 명절 선물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요거 말고도 이 가격대 말고도 많이 있어요. 이걸 다 올릴 수가 없어요. 양이 엄청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가지수만 해도 장난 아니게 많아서 이것도 지금 골라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골라 놓은 거라 또 필요한 것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가지수만 해도 엑셀로 쭉 내려보면 가지수만 해도 570가지가 지금 준비되어 있거든요. 양이 장난 아니게 많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일부의 하나니까, 제가 저한테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신 가격대에 맞춰가지고,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굴비도, 공동구매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저기 아까 보여드렸던 것보다 훨씬 저렴해요. 이걸로 구매하시면 돼요. 굴비는. 맛 없으면 제가 환불 해드릴게요. 정말 맛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익들 많이 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는 정말 23년도 개묘년에는 초이의 기운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드리겠습니다. 수익들 많이 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초이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